자,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충격량의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충격량. 충격량이 이제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죠. 힘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힘과 시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격을 받는 시간, 혹은 충돌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물풍선이랑 어떤 이제 박스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물풍선을 그냥 이렇게 손을 당기면서 받는 게 안정적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였죠? 손을 내리면서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과 물풍선의 충돌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니죠, 길어지겠죠. 잘못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서 받았으니까 물풍선과 손이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겠고, 그 과정으로 인해서 힘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물풍선을 올렸다가 손을 고정시켜서 받으면 좀 물풍선이 많이 흔들리는 게 보이나요? 오, 터질 뻔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터질 뻔한 물풍선이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흔들리겠죠.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이유는 손을 고정시켜서 받아서 물풍선과 손바닥의 충돌 시간이 짧았다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반대인 이유는 충격량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물론 같은 높이까지 올렸다가 떨어졌을 때를 가정하는 거였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이 되게 삐뚤삐뚤하네. 불편합니다. 자, 충격량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 오늘에는 이제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충격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충격을 줄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일상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이제 토론방에서 이제 에어백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좀 다른 에어백을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동차에서. 브렁브렁 자동차. 여러분 언젠가 자동차 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지식이 있어야 어느 정도 안전하게 탈 수 있겠다 라는 뭐 마음이 들겠죠. 뭐 사람들 다 타고 다니니까 나 자동차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타는 거 모르고 타는 것은 선생님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고가 안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들게 됩니다. 보험. 이 보험을 들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 대신 우리가 날라리 매달마다 얼마씩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제 무사고인 사람한테 돈을 많이 거둘까요?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난 사람한테 돈을 많이 거둘까요? 사고가 많이 난 사람한테 돈을 많이 걷는데 또 웃긴 게 또 저경력 운전면허 따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이 초보 운전자들한테도 또 많이 뜯어요. 왜냐면 걔네가 사고 낼 확률이 높으니까. 자, 아무튼 선생님은 이제 고3 끝나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되게 오래됐긴 했는데 친구한테 이제 옛날 친구 동생한테 그 면허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 소카라고 하나요? 소카? 소카로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 소카라는 것이 이제 차를 빌리는 서비스인데 차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여행 가는 건 아니었고 선생님 친구의 동생이 운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그 친구한테 빌려줬죠. 제 운전면허증을. 왜냐면 그게 운전면허증이 1년 이상이 돼야 빌릴 수 있거든요. 걔는 아직 1년이 안 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내가 제주도 여행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전화가 온 거야. 제주도에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소카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소카가 이제 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운전면허증 가지고 운전했던 친구 동생이 이제 뭐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주 경찰서에서 이제 문의하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빌려준 사람 맞느냐라고. 그래서 선생님 빌려줬다 그랬죠. 그러더니 알겠다고 뭐 손해배상은 뭐 그
그 친구 동생이 알아서 지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돈을 이제 과속 방지, 과속 위반 그거밖에 안 냈는데 실은 그것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속은 우리 집으로 날라오더라고. 제주경찰서로 이제 간 게 아니라 선생님 집으로 나가서 과속 딱지를 선생님이 뗐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선생님이 쏘카 안 빌립니다. 아마 쏘카도 사고를 낸 경험이 있으면 돈을 더 낼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참고로 그 사고를 낸 친구 동생은 그 여행이 아마 군대 가기 전 여행이었나봐. 그래서 바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빚을 떠넘기고 이제 간 거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잘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안전하게 군대를 갈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썰이 좀 길었는데 보도록 합시다. 네, 자동차를 그릴 거예요. 선생님 이거 그리느라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좀 더 길게 그릴까? 좀만 참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바퀴. 좋아. 아주 순조롭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약간 요렇게 뒷바퀴로 마무리할게요. 차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차의 구조를 이제 볼 건데 이제 사람이 이제 안에 타고 있겠죠. 뭐 이렇게 뭐 핸들 잡고 있겠죠. 핸들 잡고 이제 앉아 있을 텐데 이게 다리입니다, 여러분. 다리고 자, 의자 이렇게 앉아 있을 텐데 우리가 차에 갑자기 영상이 끊겨가지고 선생님 핸드폰이 좀 안 좋나봐요. 핸드폰 바꿔야 되나? 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게 되면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뭘까요? 안전벨트를 차야 됩니다. 안전벨트. 자,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1번 안전벨트. 안전벨트 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차에서 안전장치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겠죠. 브레이크. 또 범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퍼. 두 번째 범퍼. 이제 세 번째로 할까요? 브레이크는? 세 번째 브레이크를 합시다. 네 번째로는 선생님이 이제 과제로 내준 이제 에어백이 있어서요. 에어백. 에어백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되게 이제 차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핸들을 보게 되면은 아니면 여기 이제 조수석에 앉게 되면은 앞에 이제 그 서랍장 위에 뭔가 그냥 아무것도 그냥 막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에어백이라고 적혀있어요. 영어로. 에어백이라고 적혀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사고가 났을 때 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치면은 차에서 인식을 해서 에어백이 펑! 터지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됩니다. 자, 에어백은 아무튼 요 주변에 있어요. 요 주변에. 그래서 이 안전벨트, 범퍼, 브레이크, 에어백이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벨트는 이제 충격량이라고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벨트가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가 몸이 앞으로 안 나가게 잡아주는 역할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멈췄다가 급정거했다. 그쵸? 우리가 버스 승차장에서 급정거할 때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었죠. 그것이 관성에 관련된 거였는데 관성. 이 안전벨트라는 친구는 우리가 갑자기 멈췄을 때 몸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관성을 이용해서 즉 막아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로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범퍼는 어떤 걸까요? 범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 앞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좀 울퉁불퉁하게 뭔가
차 앞부분이 이제 모터도 달려있지만 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차 앞에. 이러한 이제 범퍼가 있는데 범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범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 만약에 차 바로 앞에 벽이 있어. 근데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차가 벽과 부딪혀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충격을 줄여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충돌한다면? 그러면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야 돼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마치 앞에 방석을 달아놓는 듯한. 근데 실제로 방석을 달아두면 안 되겠죠. 좀 단단하고 뭔가 이제 빈 공간이 있도록. 그래서 범퍼가 아마도 떼면은 안에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퍼는 이제 충격을 줄인다고 할까요?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쉽죠. 브레이크는 그냥 차가 느려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충격량을 줄여주는 거죠. 충격량이 줄여지게 되면은 힘도 자연스럽게 줄 거니까. 자, 이건 충격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왜냐?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죠. 속도가 준다는 거는 운동량이 준다는 거고, 운동량이 변화라는 것이 곧 충격량이죠. 즉 충격량이 준다는 겁니다. 준다. 자, 에어백. 이제 에어백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에어백은 솔직히 쉽죠. 에어백도 마찬가지로 범퍼의 역할을 합니다. 범퍼의 역할. 우리가 핸들에 갑자기 박치게 하는 것보다는 핸들에서 나온 좀 푹신한 에어백에 푹신하게 이제 부딪히는 게 아무래도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충격을 줄여준다. 왜? 충돌 시간을 늘려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받는 충격을 작게 해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차 안에서 선생님 썰이랑 같이 이 썰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차와 같이 이렇게 차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우리가 배웠던 충격량이라던가 뭐 충격, 관성 등등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이제 야구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야구 시즌.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 야구를 했었는데 이 야구 뒤에 펜스가 보면은 되게 약간 푹신한 재료로 돼 있어요. 펜스 플레이 할 때 부딪혀서 선수들이 안 다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충격을 줄여주는 뭐 에어백이나 범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우리 뭐 자전거 헬멧, 오토바이 헬멧도 안에 보면은 약간 솜 같은 게 있어요. 솜 같은 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녹여져 있는 과학 개념인데 이거를 알게 되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어렵다면은 이제 강의를 좀 돌려보는 뭐 습관을 들인다던가 아니면 교과서를 보세요. 자, 그러면 아마 이번 단어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됐고 아마 다음 단어는 이제 우리 화학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